자유는 그것을 위해서 투쟁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 정답입니다. 미국에서 하는 이야기는 freedom is not free. 예,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지키는 겁니다. 예, 지키는 것.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냥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것이거든요. 우리의 권리인데 그런데 그걸 사람들이 자꾸 뺏으려고 합니다. 사람인지 사탄인지 하여튼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걸 자꾸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지켜내야 하는 거죠.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냥 지켜지지가 않더라는 거죠. 어떨 때는 목숨을 걸어야 할 때도 있더라. 미국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이미 이제 북한이 함부로 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 중국에서 지금 함부로 한국의 국민들 사이 여론을 휘저어 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여론 조작을 방해하는 작업, 사이버 전쟁 이런 것들이 지금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미국이 이미 도움을 주고 있고요. 의회에서도 계속해서 중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주고 있고 VOA 방송 같은 그런 공영 방송을 통해서도 한국의 정권이 중국에 묻혀버리게 되면 그럼 한미 동맹 관계에 금이 가는 거다라고 분명하게 전문가들을 통해서 계속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어느 정도는 지금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 국민 여러분께서 지금까지도 잘 해주신 것처럼 끝까지 국민혁명의 과업을 완수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그때는 더 할 것 없이 나서서 도움을 주게 될 겁니다. 관타나모 괜히 3만 명 수용하게 만들어 놨겠습니까? 관타나모. 그리고 미국의 각종 법들 괜히 만들고 있는 게 아니죠. 법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지금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한국에다가 군함 제조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운 띄워주는 거 이거 우연의 일치 전혀 아니고요. 미리 계획되어져 있던 것들입니다. 전부 다 하나하나가. 그리고 지금 석유를 더 파낼 수 있게끔 법들을 규제를 다 풀어주어서 미국에서 더 많은 가스들이 나올 것이고 이제 한 반년에서 1년 정도 지나면 가스값이 지금이 한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관세 부과한 것에 대한 부담 다 덜어낼 수 있습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그것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고요.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했다고 하더라도 트럼프는 협상과 딜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대통령이 없는 자리에서 대통령이 지금 공석인 상황이 돼버리는 바람에 탄핵 정국이 들어가는 바람에 한국과 미국 정부 간에 제대로 된 협상을 해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안 돼서 그런 것뿐이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복귀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고 나면 관세했던 거 한국은 제외하고서는 철회시켜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저희는 많은 것들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준비되어져 있다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미국은 어떤 방법으로든 이미 도울 곳은 도와주기 시작했고 앞으로도 더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도움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다.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제발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지켜달라. 그래야 한미 동맹 관계가 굳건해집니다. 국가들 간의 관계들 많이 있습니다만 한국과 미국의 이 동맹 관계는 가치 동맹이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군사 동맹, 안보 동맹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가치 동맹이다. 가치관이 같은 겁니다. 가치관이. 생각하는 스타일이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건지를 분별하는 그 분별력이 같은 겁니다. 미국과 한국은. 제가 미국에서 살아보니까 더 느끼겠더라고요. 여기도 똑같구나. 똑같습니다. 네. 기대려고 하시면은 그만큼 청구서가 날라오는 걸 감당을 하셔야 되는 거. 도움을 받았으면 그 대가를 치르셔야 되기 때문에 도움 받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워낙 상대가 거대한 적 아닙니까? 그런데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꼭 대한민국 국민들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국회 해산. 이건 대한민국 국민들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지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한국 상황이. 국회 해산. 이거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못하면 맞짱 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젠가 움직이긴 움직일 건데 아직 때가 무르익지 않았다라고 밖에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 놓았더니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상원 얘기입니다. 민주당 상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지명자들 인준을 안 해주고 있다니까요. 지금 벌써 몇 주째 끌고 있는 겁니다. 벌써 석주가 됐죠.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도 석주가 됐으니까. 계속 질질 끌고 있습니다. 원래는 진작에 해줬어야 되는 건데 계속 끌니다. 소위원회 통과됐는데도 본회의에서 투표를 못하고 지금 질질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계속 반대해가지고 의사진행 반대. 필리버스터라고 하죠.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끝까지 반대 의사를 표하면
60표가 넘어가야 그래야 통과시킬 수 있게 되는데 지금 연방 상원이 공화당 의원이 53명입니다. 53명. 숫자가 모자릅니다.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공화당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한두 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60표를 만들 방법이 없는 거죠, 현재는. 그래서 일단은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지금 막 화가 난 걸 좀 가라앉힐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USAID 터지면서 지금 민주당 완전히 꽉 얼어붙었습니다. 왜? 돈줄을 건드렸잖아요, 돈줄을. 오바마, 클린턴, 그리고 이제 바이든까지 이 새 전직 대통령들이 이 거느리고 있는 비영리 단체며 그 주변에 있는 주변 전직 공무원들 이 숫자가 어마무시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연방정부에서 떡국물 떨어지는 거 받아먹을 준비를 다 하고 있었던 거였는데 그게 딱 끊기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순식간에. 자기들 밥그릇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아우성되는 겁니다. 응? 아이 트럼프가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전번에는 이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도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뭐 다른 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임명하려고 하는 사람들 인준 안 해주겠다. 그걸 버팅기게 하는 것밖에 지금 방법이 없어서 저러고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깝게도 DNI, FBI 뭐 이런 정보부의 수장들이 특히 DNI 같은 경우 모든 첩보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들을 다 한 군데로 모아가지고 대통령하고 소통하는 게 DNI인데 이 DNI가 지금 수장이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공식적으로 일 처리를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진 이런 그 중국 스파이 잡아들였다 뭐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처리해가지고 외부에다가 발표를 하고 이러기가 상당히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DNI 국장이 인준이 빨리 돼야 되는데 아직 투표할 날짜도 지금 잡히질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 시간이 지날 것 좀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시간을 좀 많이 끌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은 한국대로 또 굉장히 속도감 있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한국은 지방에서 집회들이 크게 성공적으로 치루어지고 또 지방은 지방대로 크게 집회가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광화문 집회는 여전히 사람들이 계속 많이 모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계속 집결하고 모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거기에다가 이제 탄핵 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유리한 증언들이 자꾸 나오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탄핵을 기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심증을 굳히게 하는 그런 증언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탄핵은 기각이 될 가능성이 저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계속 국민들이 또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니까 탄핵 재판관들이 함부로 하지는 판결을 내리지는 못할 것 같다. 다만 저희가 이제 염려되는 거는 뭐냐면은 국회가 그대로 있으면 현재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이 국회가 그대로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복귀해봤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법 만드는 사람들이 자기네 마음대로 막 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국회를 해산하는 일을 하지 않고서는 지금 한국이 벌어지고 있는 이 정국이 타개될 방법이 없을 것이다. 근데 국회 해산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국민들밖에 없대요. 국민들밖에. 대통령도 못합니다. 국회 해산을 지금 한국은. 그러니까 국민들밖에는 없는 상황. 그럼 국민들이 그 국회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계속해서 어떤 분들은 그 중국 스파이 잡아간 거 부정선거 이거를 미국에서 터트려줘야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거 없어도 들고 일어나실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거 없어도 코드 99 이거 발표가 미국에서 나오지 않아도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는 이미 세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한번 난리 쳐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나. 미국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국회 해산에 집중을 해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기 총선 가야 되는 거고요. 탄핵은 당연히 기각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건 그거고 국회 해산은 국민들이 밀어붙여서 해야 되는 겁니다. 국회 해산시켜야 되는 겁니다. 가짜 국회거든요. 지금 국회가 가짜거든요. 가짜. 여러분들 다 보신 적 있으시죠?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총선 끝나고 발표가 쫙 나오는데 와 더불어민주당이 180석 이러니까 국회의원들 얼굴이 확 얼어버리는 기뻐가지고 막 날뛰는 게 아니라 순식간 싹 얼어버리는 이거 뭐지? 이길 줄은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이길 줄을 몰랐다라는 이거 앞으로 중국한테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순식간에 막 머릿속에서 돌렸겠죠. 그들은 그랬겠죠.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꼭 필요할 때 꼭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은요
진짜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인물을 준비시켜서 그 자리에 갖다 놓으셔가지고 이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그 엄청나게 많은 압박과 외압 속에서도 계속해서 살아남고 끝까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지켜왔던 걸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복까지 누렸죠. 번영하고. 이제는 대한민국이 누린 복을 전 세계에 뻗칠 때가 됐는데 그걸 막으려고 사탄이 발악을 하고 있는 상황.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움직임인 겁니다. 믿으십시오. 이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믿으십시오. 국민을 막을 수 있는 정부는 없습니다. 이 싸움은 반드시 이깁니다. 승리하는 싸움입니다.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빛과 어두움의 싸움이기 때문에 빛이 이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조금 좀 어려울 수는 있겠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함께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을 것 같다.